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2일 또 이충근 TV 촬영하는 날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가 지금 나토를 탈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탈퇴하겠다라는 그 말투가 그냥 위협을 넘어서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충분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동맹을 우습게 보고 적과 잘 지낸다.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트럼프는 동맹을 우습게 보고 적을 좀 우대해주고 그런다. 그런 식으로 분석해서는 전혀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외교의 전통을 봐야 됩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이제까지 미국 외교의 전통이라든가 국제정치 이론을 벗어나는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외교 전통 이론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전통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합니다. 이것은 원래 그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영국의 파머스톤이 얘기한 그 언어로 치는데 사실은 파머스톤보다 저 말을 더 먼저 한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 논리를 가장 정말 현실에 적용을 잘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왜 나토 같은 데서 탈퇴하겠다고 막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은 동맹에 연연해야 할 정도로 약한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지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나라예요. 바로 그런 측면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토에서 탈퇴하려고 할까? 미국의 관심은 더 이상 유럽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관심은 아시아입니다. 나토가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됐습니다. 그리고 나토를 만들 때의 그 원래 의미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핵심적인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 정권을 보면은 이게 미국의 친구인가 아닌가 오히려 적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기에 러시아는 더 이상 냉전 시대와 같은 적이 아닙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러시아가 오히려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더 서구적인 나라이고 더 미국의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그 언급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1월 25일, 그러니까 취임하고서 며칠 안 됐을 때죠. EU 주둔 미군 2만 명을 철군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을 철군해서 이 2만 명을 아시아로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참 유럽이 깜짝 놀랐었죠. 그리고 그보다 며칠 후입니다. 2월 12일 지금 또 뭐 X에 계속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이름으로 올려요. 지금 미국은 나토에서 나올 것을 고려하는데 국민들은 이것을 지지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X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3월 10일, 이거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이제 올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한테 너네들은 그래도 같은 동맹국이니까 방위비를 좀 더 써야 되지 않겠어? GDP 대비 2% 정도는 좀 올려라고 줄곧 부탁을 했죠. 그것은 8년 전에 대통령 됐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까지 가세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래도 2%는 국방비로 써야지 GDP에. 그걸 안 쓰는데 우리가 왜 나토를 계속 도와줘야 돼? 라는 식으로 그 3월 10일 날 나온 그 글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홈랜드 시큐리티, 이거는 미국의 국토안보부니까 9.11 이후에 생긴 그 중요한 미국 국가안보 관련 그 부서인데, 홈랜드 시큐리티 그 거기 장관이 사우스다코다 출신의 여자 주지사, 그 사람이 크리스 노엠이라는 사람이 장관이 됐죠. 거기 이름으로 나온 그 X에 올린 글입니다. 미국 없는 새로운 나토는
실질적인 방어력이 없는 특권 국가들의 조그맣고 무의미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특권 국가라는 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 정말 자기 노력은 안 하고 국가 안보를 미국이 지켜준 이런 나라들을 특권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빠지면은 그 특권 국가들이 조그맣고 그 나라들은 돈을 안 쓰니까 작죠. 무의미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모든 나토 자금을 끊고 모든 미군을 미국 본토로 재배치하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유럽과의 관계를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참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 국가의 이 수장들이 앉아 있는 사진을 이제 같이 올렸습니다. 또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3월 2일 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 미군이 철수하는 이건 그 현장 사진은 아니지만은 미국이 수송교를 타고 철수하는 그런 사진까지 이제 같이 올렸는데 마이클 리라는 미국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은 철군해야 된다. 그럴 경우 미국은 하루에 수십억 달러 이상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저거를 미국 국민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나토에서 탈퇴하자는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3월 11일입니다. 바로 이제 엊그제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독일 주둔 미군 3만 5천 명을 빼겠다. 아까 앞에서 EU 주둔 미군 2만 명을 빼서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꼭 집어서 독일에 있는 미군 3만 5천 명, 3만 5천 명은 다 빼는 겁니다. 전원 철수해가지고 헝가리로 재배치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데로 가진 않지만은 유럽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독일에서 군대를 다 빼면은 독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장해야 되겠죠. 독일이 재무장하면은 정말 큰일 날 나라는 누굽니까? 영국, 프랑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 독일, 프랑스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개입을 하고 있는 한 그 세 나라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근데 미국의 개입이 빠지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관계는 아마도 한일 관계보다도 더 그 밑에 흐르는 그 기류가 냉랭하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미군이 빠지면은 독일이 재무장할 것이고 독일이 재무장할 때 프랑스나 영국은 참 아마 패닉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세계에서 미군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독일에 34,674명, 이거 3만 5천 명이죠. 3만 5천 명 다 빼겠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지금 26,184명, 원래 그 정규 병력은 28,500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독일에 있는 미군을 다 빼겠다. 지금 현재 미군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 독일, 한국, 이태리, 영국, 바레인, 스페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에 지금 미군이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그 헝가리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에 있는 미군이 다 빠져서 헝가리로 간다. 헝가리는 유럽 나라 중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헝가리하고 폴란드가 가장 친미적이에요. 그리고 군사비도 많이 쓰고 그리고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친미 보수 정권입니다. 저기는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랍계 이민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유럽의 전통,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지키는 것이 과거의 그 동부 유럽 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차라리 헝가리로 가는 것이 유럽의 안전을 위하는데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 미군이 빠지게 되면은 그 독일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하는 이런 그 여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토가 2% 안 쓴다고 그랬죠. 2% 이상 쓰는 나라가 지금 나토가 전부해서 32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나라만이 방위비가 GDP의 2%예요. 영국, 프랑스, 폴란드, 그리스,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 뒤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은 정말 액수가 절대 액수가 별로 몇 푼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좀 큰 나라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국방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도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이 유럽 방위를 거의 혼자 책임져 주고 있다라고 되는 것이죠. 나토 국가들만 봤을 때 미국의 국방비가 나토 국가
전체 방위비의 70.5%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봤을 때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의 37%죠. 뭐 중국이 12% 여러분들이고 동그란 원으로 된 표를 두 개 보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나토의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70.5% 그리고 세계 전체에서는 37%. 그러니까 뭐 미국이 군사력으로 압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5%나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지금 미군을 빼는데 그거 돈 드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조금 빼는 것도 돈 들죠 사실은. 그랬더니 엑스에 글을 올린 사람은 장기적으로 봐라.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돈이 훨씬 더 남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미국 사람들도 논쟁을 하죠. 일론 머스크가 3월 9일 날 올린 글입니다.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 미국이 유럽의 방위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를 doesn't make sense. 왜 유럽에 미국이 와 있니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미국은 진정 보호해야 할 이익은 돈을 따지지 않고 보호하는 나라죠.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돈을 아끼는 나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에 미군이 와 있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don't make sense. make sense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나토가 그래도 성공적인 동맹입니다. 75년이나 됐는데 왜 미국은 지금 나올라 할까? 75년 동안 세상이 변했다가 답입니다. 75년 전에 저걸 만들 때 그때 미국이 필요했던 나토가 지금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저 지도 보면은 1949년에 나토 맨 처음에 만들 때 12나라가 나토에 들어갔죠. 그때는 소련이라는 막강한 공산국가 정말 그 안보가 위태로울 때 그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부 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만든 겁니다. 쪽 여러분들 저 색깔 보시면은 뭐 계속 나토가 늘어나는데 지금 32나라가 됐는데 2024년에 스웨덴이 32번째로 가입해가지고 이제 유럽의 국가가 다 나토인데 옛날에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싸움, 민주주의 대 독재의 싸움은 더 이상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정말 제대로 된 서구 문명을 지키는 서구 기독교 문명을 지키는 그리고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 중에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것도 이제 1990년에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나토가 급격히 커지는데 저는 말이죠.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미국이 나토를 만들 때의 그 본질 그거는 이미 다 없어졌다라고 봅니다. 무서운 소련이 일단 없어진 것이고 무서운 소련이 없어졌고 그리고 미국이 지켜야만 했던 서방 자유주의 민주주의 진영이 그렇게 또 미국이 보기에 애틋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것들도 아닌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의 기본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 정치의 기본은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가 원칙입니다. 이건 파머스톤이 영국은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유명한 국제 정치의 이 근원은 항상 파머스톤 얘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저 말을 훨씬 더 먼저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고별 연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파머스톤이 한 것보다 몇십 년 전에 한 말이에요.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완고한 혐오감을 갖고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열정적인 애착심을 갖는 태도를 배제해야 한다. 어느 나라를 계속 좋아하고 어느 나라는 영원히 적이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는 혐오감을 갖고 상습적인 또 어느 나라에 대해서는 호의를 갖는 국가는 어느 면에서 볼 때 노예 국가나 다름없다. 저는 그 워싱턴 대통령의 이거는 이제 저 사람 퇴임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 문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나라는 영원한 적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또 영원한 친구도 있는 나라 같아요. 보면은 바로 그래서 한국의 국제 정치가 너무나도 감정에 치우쳐 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 있는 저런 것은 노예 국가,
노예 국가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벌써 몇백 년 전에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 키신저 박사, 저 사람이 미국 외교의 아주 참 거장이죠. America has no permanent friends or enemies, only interest. 미국은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로지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다. 얼마나 참 이게 뭐 국제정치의 원칙이죠. 예, 닉슨 대통령이 모택동을 만날 때 전 세계가 놀랐는데 놀랄 것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유국가 지도자가 공산당 두목을 만나느냐? 소련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이죠. 그때 소련이 훨씬 더 무서운 적이었는데 중국하고 소련하고 보니까 사이가 나쁘더라는 사실을 키신저 박사가 발견해 놓고 가서 중국을 미국으로 띄어낸 겁니다. 키신저 박사도 만나고 닉슨 대통령도 이제 만난 것이죠. 닉슨 독트린은 미국 역사상 진짜 끝내주는 그 독트린인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여러분 그 지도 보세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정말 큰 나라들인데 둘이 한 팀이었을 때 아시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그 중국을 띄어내는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그래가지고 중국을 길러줬죠. 뭐 길러준 것이 지금 문제다라고 또 이 비난을 많이 받지만은 중국이 큼으로써 결국은 러시아가 주저앉는데 미국이 냉전에 이기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그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맨 처음에 싸운 나라가 누굽니까? 영국입니다. 미국이 핵폭탄까지 떨기고 죽여버린 나라가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제일 친한 나라 두 나라 하라 그러면은 일본과 영국입니다. 아마도 일본이 더 친할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참 치열한 싸움을 했던 그 두 나라를 지금 미국이 친구로 삼고 있죠. 오늘 제가 그 영국은 지금 미국 친구 반열에서 탈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깃발 여러 개 있는데 프랑스하고는 미국이 유일하게 직접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도와준 나라가 프랑스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독립하고 얼마 됐을 때 기념한다고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준 나라도 프랑스입니다. 그 옆에 이탈리 깃발인데 이탈리 미국하고 치열하게 전쟁했죠. 1차 대전, 2차 대전. 독일 전쟁했었죠. 러시아, 미국하고 냉전해가지고 그렇지만은 냉전하기 전에 그 러시아는 미국하고 1차 대전 때 같은 편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같은 편이고 중국하고 미국 전쟁했었죠. 그렇지만은 냉전 때 중국은 미국 편이 됐고 그러니까 미국은 적과 친구를 아주 빨리 바꾸는 나라입니다. 아주 빨리 바꾸는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깃발이 나온 나라들이 전부 세계적인 강대국에 포함되는 나라인데 미국은 이 강대국들하고 거의 한 번씩 다 싸움을 해봤다. 최소한도. 그리고 또 다 친하게도 지냈다. 이 사실을 알면은 미국이 나토에서 나가겠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스카이데일리에 만평이 나왔는데 아주 참 잘 표현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를 적으로 쳤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미국하고 색깔이 틀리는 나라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옆에 그 동그라미로 된 거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은 66, 러시아 6.9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을 적으로 봐야지. 그리고 두 나라가 합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교 정책의 기본이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함께 연합을 하게 만들었다. 이건 외교 정책의 에러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러시아를 끌어당기고 중국 하나를 적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는 더 위험한 적이니까 그것을 외교 정책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다. 저 지도 보세요. 저건 냉전 시대 때 제일 무서운 적이 꼭대기에 있는 빨간색 소련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띄어내가지고 결국은 소련을 붕괴를 시켰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국이 더 무서운 나라가 됐죠. 그런데 유럽, 그러니까 소련은 약해졌고 유럽이 지금 미국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면 유럽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소련, 그 구소련, 러시아는 유럽 쪽에 대한 위협이 줄어드니까 신경을 아시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면 러시아는 아시아에 신경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도 친해짐으로써 결국은 중국을 붕괴시키는데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세계 지도를 놓고 미국이 대전략을 짜는데
그 대전력에 미국이 나토에서 나오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주적으로 삼던 냉전 시대는 1990년 소련 붕괴와 더불어 끝났다. 지금 미국이 주적으로 삼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를 활용해서 중국을 제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나토를 약화시켜 러시아가 아시아 전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미국은 뭐 세계를 상대하니까 이런 대전략적인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미국은 영원한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월 11일 날 올라온 그 X에 나온 글인데 참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우리는 줄곧 러시아는 적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방송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러시아군들은 지금 지하드 정권으로부터 탈출한 수천 명의 시리아인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거는 시리아에 있는 한 공항인데 공항에 기독교 난민들이 다 죽이니까 그 이슬람이 도망간 겁니다. 도망간 사람들이 텐트 치고 있는데 그거를 러시아군들이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 러시아가 오히려 서구 기독교 문명을 지키는 보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러시아가 지난 3년 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되게 서먹서먹해졌는데 미러 외교 관계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조짐 중에 하나가 지난 2월 24일 날 유엔에서 결의안, 유엔 결의안은 그 결의안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미국이 러시아 편을 들었다 이겁니다. US breaks with European allies. 유럽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쪽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지했고 미국은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그 결의안에 지지를 했습니다. 네, 적과 친구가 막 바뀌는 순간이죠. 지금 유럽은 중요성이 옛날보다 줄었다는 거, 이거 제가 얼마 전에도 강의를 했던 것인데 유럽의 경제력 보기에 좀 미미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더 많았어요. 1980년에는 미국보다 더 강했고 90년대는 비슷했고 지금은 미국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유럽은 경제적으로 이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3월 7일 날 그 미국 어떤 그 지식인이 X에도 올린 건데 유럽의 미래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네오 막스주의적 유럽 연합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 완전히 막시스트입니다. 막시스트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깨시민,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이슬람이면 어떻고 오히려 기독교를 더 탄압하는 그런 정권인데 폴란드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이제 나올 후보가 유럽의 미래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네오막스적 유럽연합에서 결정되면 안 됩니다. 폴란드는 제가 그 보수 우파 기독교적인 나라라고 그랬죠. 저게 아주 유명한 연설인데 유럽은 난리가 났죠. 저기서 바로 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생각까지 하고 있느냐의 그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한 말입니다. 유럽 가서 유럽을 향한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유럽 그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유럽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이 같은 나라가 함께 싸우는 약속이 동맹이죠.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하고 생각이 같나요? 지금? 바로 이런 것을 미국이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 미국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동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마이클 만델바움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잘 쓴 책인데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미국이 옛날에 약소국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강대국도 됐고 저 사람은 2015년까지 미국은 정말 하이퍼 파워, 이건 뭐 강대국 중에서도 강대국이다 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옛날에 약소국일 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되어 그런 강대국이 되어 남의 휘둘림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탄하던 약소국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나라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비정상적이냐? 아닙니다. 저거는 누노 몬테이로라는 그 아주 괜찮은 학자입니다. 저 사람은 뭐 젊은 나이에 좀 작고 했는데 저 사람이 Theory of Unipolar Politics, 강대국이 지구에 하나 있을 때 그 나라는 어떤 외교를 할 수 있느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쓴 아주 괜찮은 책입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거, 미국을 이제 유니폴라니까 첫째, 자신이 막강한 동시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유일 초강 대국은 세계 정치 무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고립주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누구도 못 건드리니까. 둘째, 유일 초강 대국은 국제 정치의 핵심적인 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아마도 미국이 1990년 이후에 두 번째 쪽을 쭉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도 그 두 번째 그 해당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 여기서 그 몬테이로 교수가 한 세 번째 이 방식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제가 그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완전 패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1등이 아니라 뭐 2등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1등 국가를 만들자라는 것이 그 트럼프의 생각인데 바로 유니폴러 폴리틱스의 이론의 한 분야로 포함되는 한 가지로 포함되는 그걸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요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폭스뉴스 3월 10일자인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러시아, 중국, 이란이 함께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염려되십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들 다 합친 것보다 더 힘이 세니까요.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이란이 다 합쳐도 그보다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염려하지 않는다. 미국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스테픈 브룩스라든가 윌리엄 월퍼스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은 그 글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그 최근에 포린 어페어스의 논문을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썼는데 그 포린 어페어스 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는 그 논문에 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해도 미국을 당할 수 없다. 보세요. 이거 뭐 우리 나이 좀 드신 분은 이거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축구하는 뭐 그런 기계네 하고서 러시아가 골키퍼로 저쪽에 있고 중국 선수 두 명이 마지막 수비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미국인데 국제 정치가 이렇다라고 지금 저 교수 두 분이 쓴 논문에 저렇게 나오죠. 예. 이거를 지금 트럼프는 이 힘을 직접 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엄살도 미국이 많이 부리는데 저 그 두 교수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미국의 피어, 그러니까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 근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죠. 트럼프의 외교 정책, 국내 정책이 전부 다 충격과 공포입니다. 저거는 뭐 제가 만든 말이라기보다 스테파노 플루스라는 뭐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민주당 계열의 ABC 앵커가 만든 말이에요. 샤크 앤드 오 식으로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끌고 갔다. 외교 전략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캐나다, 미국의 중요한 나토 동맹국이죠. 근데 캐나다 정말 극좌파의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중국이 캐나다를 통치하고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참 왜 그 자유주의 국가 캐나다가 이렇게 좌파적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리도 총리는 물러나고 이제 앞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하기 전까지 자기가 물러나면서 후임을 그냥 찝었습니다. 이거는 선거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찍은 거예요. 물론 캐나다 자유당 당원들이 뽑았습니다. 압도적인 뭐 80몇 %로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뭐 와와거리고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캐나다 시민이 아니라 캐나다의 자유당 당원들이 좋아하는 건데 아주 그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쪽으로 미국이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닉 소토라는 사람이 올렸는데 트리도가 물러나면서 another weak leftist 또 허약한 좌파 마크 칸이라는 사람을 캐나다 수상으로 캐나다 총리로 뽑았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배우는 게 없네. 그러면서 I'm not sure Canada can be saved at this point. 과연 이 시점에서 캐나다가 구해질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총리는 아주 씩씩하게 미국에 대해서 맞짱을 뜨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성공하게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저거는 뭐 정책상 에러를 내는 것이죠. 센 놈하고 싸울 때는 비율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네, 이거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 캐나다는 끝났다라는 말 많이 하고 트럼프가 51개 주로 아예 흡수하겠다라는 얘기는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지고 이론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협박용이 아니라 실제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엊그제도 온타리오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뉴욕주가 얻어 쓰는데 거기에 뭐 25% 세금을 더 붙이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캐나다에서는 철강 같은 거 자동차 다 50% 붙이겠다 그랬더니 즉각 그냥 취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캐나다가. 싸울 수가 없죠. 힘 때문에. 이건 누가 아주 잘 정제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나라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맞죠? 2%는 내라. 그는 이어서 미국은 나토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일방적이죠. 미국은 도와주고 나토는 도움을 받고. 그런데 이것이 나토는 집단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나토가 미국을 도와줄까? 아니죠. 미국이 나토를 도와주는 거죠. 물론 이제 나토의 일부지만은 트럼프는 나토를 탈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나토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나토에서 탈퇴한다면 딥스테이트의 제3차 세계대전은 3차 세계대전 계획은 무산될 것입니다. 이제 감이 들어오시죠? 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라고 그러는지. 나토는 옛날에 미국과 함께 반공 자유민주 자본주의 서구 기독교 문명을 지키려는 그런 조직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영국이 과연 정치적으로 기독교 국가냐 알 수 없습니다. 인구는 기독교가 많은데 힘은 이슬람이 더 세죠. 그 영국의 주교예요. 유럽에 온 이슬람은 난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럽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침략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저 목소리는 훨씬 작은 목소리다가 현실입니다. 부통령은 아예 이렇게 얘기했죠. UK, 영국은 will be first Islamist country with nuclear weapons. 영국은 혹시 핵폭탄을 보유한 첫 번째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정도로 이슬람 우대 정책, 기독교 학대 정책, 학대 정책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길거리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잡혀갑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나죠. 며칠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쫓겨난 후에 영국을 찾아갔는데 영국 총리가 그랬어요. I will defend Ukraine's borders. 나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경도 안 지키면서 라고 이렇게 비꼬는 그런 밈을 올렸더라고요. 영국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미국 안 갈 수가 없죠. 그래놓고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무실에 그 처칠의 흉상을 갖다 놨어요. 원래 있던 거를 오바마가 치운 것을 트럼프가 갖다 놨는데 바이든이 치웠습니다. 그것을 다시 갖다 놨다. 저 의미는 트럼프가 나는 서구 문명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구 문명의 수호자를 처칠로 치죠. 나치스나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소련도 아니고. 그래서 닉 애담스라는 사람이 트럼프하고 처칠은 서구 문명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측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Make the West Great Again. 서방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서구 문명을 좀 지키자.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지금 앞서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서구 문명을 지키는 방법은 지금 현재 있는 유럽의 워크 또는 좌파 친이슬람 정부들을 다 바꿔놓는 방법인데 저렇게 얘기하고 직접 바꿔놓으려고 이렇게 직접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스타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와 여기 처칠 흉상이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상당히 위선자예요. 저 사람이 영국의 총리가 작년 7월인가 됐는데 7월 된 다음에 영국 의회에 있던 윈스턴 처칠의 초상화를 떼어낸 사람입니다. 초상화를 떼어낸 영국의 극좌 친이슬람 총리예요. 지금 저 스타머가 지휘하는 영국은 서구 문명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성경 구조를 외치는
그 목사님을 영국 경찰이 가서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그 외치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기분 안 좋게 한다. 오프엔드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체포하겠다. 체포당했습니다. 저 사람.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게 영국이 지금 제대로 된 나라냐. 저 스태머 총리가 영국 노동당이죠. 투표할 때 신분증 없어도 되는 방식으로 투표 방식을 지금 그 법안을 만든대요. 아니 부정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데 주민증 없이 투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와서 다 노동당 찍어달라는 그런 얘기죠. 외국인들에게 불법 이민자들한테 투표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일론 머스크는 그 영국의 노동당이 투표자를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그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비난했냐면은 1월 달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머 총리를 투옥시켜야 된다. 영국 국민을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의 전쟁 날 일 아닙니까? 한 나라에 꽤 괜찮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네 총리 감옥 가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파장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은 영국 국민들을 전체주의 정부로부터 구출해야만 한다. 참 놀라운 얘기하고 있죠. 미국이 나토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인 영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영국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로 막 뛰어나와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며 길로 뛰어나온 영국의 애국 시민들 해가지고 지금 이제 X에 올라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길에서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영국의 우파, 저 사람은 영국의 트럼프라고 그러는 나이젤 파라지라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해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득표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아마 영국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면은 트럼프가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안 바뀌면은 물론 또 그 말이 계속될 것이고 이거는 프랑스입니다. 이슬람은 좀 자유가 많아요. 유럽에서. 왜 이슬람이 자유가 많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세기 때문에 프랑스의 정치가들이 어쩔 수가 없대요. 표를 얻고 그리고 당선이 계속되려면은 저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프랑스 올림픽이 참 기독교 문명을 조롱했다고 그래갖고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여러분들 다 보셨던 사진입니다. 저걸 보고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격찬을 했고 트럼프는 이게 말이 되냐고 분노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유럽의 선거에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개입을 하니까 마크롱이 비난하는 거예요. 마크롱이 유럽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간섭하고 있다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이거 바로 며칠 전 뉴스입니다. 2월 24일이니까 프랑스에 꽤 괜찮은 우익 방송이 있었는데 그 우파 방송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좌파는 아무리 해도 폐쇄당하지 않아요. 프랑스의 우파 방송을 마크롱이 폐쇄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도 싫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캐나다의 트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 명의 어릿광대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트리도도 갔고 바이든도 갔고 마크롱은 가고 있는 중이다. 저 전부 다 나토 멤버들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멤버한다는 게 웃겨. 그랬는지 몰라도 프랑스에 다음에 선거하면은 1등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프랑스의 우파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은 구구라고 그러죠. 여론조사상 2등하고 18%가 나는 마렌 르팽이라는 여자 정치가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독일 마찬가지죠. 우리가 앙겔라 메르켈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은데 좌파들은 존경하겠죠. 독일을 확실하게 말아먹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면 가서 보십시오. 아주 괜찮은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지금 쫓겨났는데 일론 머스크가 저 사람은 무능한 바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선거에 가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일론 머스크하고 또 미국 그 일반 정치가들이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독일의 희망은 바로 독일의 대한정당 Alternative for Deutschland라는 그런 정당입니다. 앨리스 바이델이라는 저기 나오는 그 여자가 당수인데 저 사람이
이끄는 정당만이 유럽의 독일의 미래가 있어. 근데 요번에 선거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83석이었던 앨리스 바이델의 그 대한정당이 69석을 더 추가해서 152등. 그래서 2등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있던 당은 이제 3등으로 밀렸어요. 그 요번에 얼마 전에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1위는 중도 보수, 그리고 2위는 보수. 그래서 진보 좌파 정부가 일단은 끝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 정권을 지금 미국이 바꾸는 것이죠. 앨리스 바이델이 만약의 경우 다음번에 진짜 1등을 하게 되면은 독일은 완전히 이 서구 쪽으로 다시 오는, 보수 쪽으로 다시 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그 선거 결과를 보니까 재밌어요. 저 파란색이 독일의 보수 정당이 얻은 표인데 자유주의 진영이죠. 전부 다 동독 사람들이 열렬히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자유에 대해서 제일 갈증이 많은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앨리스 바이델의 정당이 동독에서 1등을 하였다라는 그겁니다.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 옛날 전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로 다 뛰어나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려는 이유, 만약 저 나라들이 지금 가는 그 깨시민적 워크, 그리고 프로 친이슬람 반기독교 이런 스타일의 정치가 계속된다면은 저는 트럼프는 앞뒤 안 보고 탈퇴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탈퇴할 만한 그런 이유들은 정말로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서 하는 그 외교 정책은 그 미국 외교 역사의 그 이론과 그리고 실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다 그 범위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